안녕하십니까. 화학공학 일반을 강의하게 된 박찬혁입니다. 이 강의는 화공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듣는 과목이죠. 그래서 이 화학공학 일반을 공부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좀 얘기만 하고 바로 수업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학공학 일반은 굉장히 광범위한 과목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과목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국어, 국사, 영어 그 외에 이 전공 관련한 과목으로는 무엇이 있냐면은 화학공학 일반, 화학 그리고 공업화학이 있죠. 그 중에 이제 화학공학 일반이 가장 어떻게 보면 뭐 공업화학도 그렇지만 화학공학 일반 굉장히 광범위한 학문이죠. 여기에 포함되는 게 일단 나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화공양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연력학이죠. 화공연력학 그리고 단위 조작이라는 과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응공학 자 그리고 공정 제어 뭐 프로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런 과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정제성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화공양론 거의 매번 보게 되면은 화공양론이라고 하는 과목부터 이제 우리가 강의를 시작할 텐데 이 화공양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 우리가 물리나 화학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 요런 것들이 일단은 이제 제일 첫 단원에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가 기초고 두 번째는 물질 수지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물질 수지라고 하는 거는 증류나 증발 뭐 건조 이런 데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또 물질 수지에는 뭐도 들어가냐면 이제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이게 진짜 양론이죠. 화학 양론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에너지 수지가 나오죠. 근데 이 에너지 수지는 어디하고 겹치냐면은 요 연력학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일부 겹칩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서는 에너지 수지 부분을 일단은 최소화하고 어디에서 공부를 많이 할 거냐면은 연력학에서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할 겁니다. 자, 화공양론은 매해에 뭐 기본적으로 뭐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은 단위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질 수지 쪽에서 가끔 이제 나오고 있죠. 에너지 수지에서도 나오는데 에너지 수지는 연력학하고 겹친다고 했으니까 연력학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과목이죠. 단위 조작. 단위 조작이 거의 뭐 보게 되면 절반 이상이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단위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바로 유체역학, 그 다음에 열전달, 그 다음에 증류, 추출, 그 외에 여과, 교반, 침강, 혼합 이런 단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중요한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유체에서 해마다 두 문제, 열전달에서 해마다 두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위 조작은 전반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반응공학인데 이 반응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화학 반응에서 이제 뭐 반응이 얼마만큼 진행이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보게 되면 이제 회분식 반응기가 나오고 CSTR하고 PFR 요 반응기들이 이렇게 쭉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화공 일반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공부를 해 두세요.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간단한 거 나왔습니다. 뭐 회분식에서 1차나 2차 반응 이런 거 혹은 반감기를 물어보는
그런 간단한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 최근 문제를 보게 되면 반응기의 크기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봤다면. 그래서 이 반응공학은 뒤에 나오는 복합 반응에 대한 설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촉매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회분식 반응기하고 PFR 그리고 CSTR 여기까지는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우리 전공 과목에서는 이제 마지막이죠. 공정제어. 케미컬 프로세스 컨트롤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아마 화학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많이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어라고 하는 게 원래 화공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 화학 공장도 거의 대부분 자동 제어나 전기 제어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뭐냐면 화학 반응에서의 제어이기 때문에 공정 제어를 일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제역의 일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제역의 일반 나오면은 그 다음에 라프라스 변화 나오죠. 전달함수 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차, 2차, 그 다음에 뭐 진동응답, 주파수응답, 과도응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공부할 거는 2차 공정의 동특성까지만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경제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계학의 일부입니다. 회계학의 일부.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전공하고는 거리가 동떨어졌는데 요게 국가직하고 지방직에서 꼬박꼬박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공부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한데 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들만 찍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회계까지 공부를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거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앞으로 수업은 요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요런 질문들을 합니다. 선생님 이게 너무 범위가 넓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이 범위를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하려고 한다 그러면 끝도 없죠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화공직 공무원을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뭘 공부합니까? 우리가 화공기사 공부를 하죠. 그래서 화공기사를 반드시 취득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공기사를 반드시 취득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화공기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많이 우리가 보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공기사를 반드시 취득을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느냐. 우리가 보게 되면은 9급이니까 9급 준비를 하니까 나는 9급 문제만 풀 거야. 이게 안 됩니다 이거. 9급 문제 말고 여기에다가 뭐냐면은 7급 문제를 조금 더 풀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재에서도 7급 문제들을 그럭저럭 이제 좀 많이 넣어놨는데 그 7급 문제를 왜 푸냐? 9급보다 어려운데 7급 문제를 왜 푸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7급에서도 다 풀라는 게 아니에요. 7급에서도 보게 되면 연력학에서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반응공학에서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전달현상은 가급적이면은 요거는 다 풀어보세요. 요거는 전달현상은 다 푸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단위 조작에서 시험 문제가 거의 대부분 다 나온다 그랬죠. 절반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단위 조작에 해당하는 7급 과목이 뭐냐면 전달현상이니까 요 전달현상에 대한 문제들을 가급적이면은 다 풀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공부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일단 내용 쭉 설명하고 뭐 중간중간에 예제 나오는 거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할 거냐면 각 단원 끝에 보게 되면은 단원 문제라고 있는데 그 단원 문제를 다 풀어드리면 좋겠지만 그만큼의 시간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가급적이면은 선별을 해서 중요한 문제들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 화공 일반은 가급적이면 이거는 고득점을 노려야 되는 과목이에요. 고득점.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뭐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화공 일반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거의 뭐 90점 언저리 내외, 뭐 더 좋으면 다 맞으면 더 좋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득점을 노려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 시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좀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다른 시험처럼 수학능력 시험이나 이런 것처럼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뭐 잘 풀 수 있다,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되는 시험이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다가 이 공부하는 동안에는 기간을 정해놓고 진짜 다른 거 하지 말고 요 공부에만 매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력학하고 화공양론 그리고 단위조작, 그 책들 우리가 뭐 교재에 많이 쓰이는 게 있죠. 연력학, 단위조작, 화공양론. 거기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항상 단위가 가장 많이 나오죠. 단위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단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편리하게 뭘 이렇게 측량하기 위해서 도입된 겁니다. 측량을 위해서.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위가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 길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질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이게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단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터나 킬로그램을 많이 썼는데, 학교에서 공부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교재를 보게 되면 피트, 파운드 막 이렇게 나오죠. 근데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단위가 통일이 돼 가지고 우리가 쓰는 길이나 질량, 시간의 단위가 많이 통일이 된 편입니다. 그래서 길이의 단위로 많이 쓰이는 게 어떤 거냐면은 미터가 쓰이고, 그 다음에 질량의 단위로 제일 많이 쓰는 게 킬로그램 단위가 쓰이고, 시간은 전 세계 통일이죠. 세컨드, 그 다음에 미니트, 아워, 즉 초, 분, 시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앞 글자를 따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MKS 단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밑에 보게 되면 CGS 단위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됐고,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차원이라는 게 있죠. 차원. 자, 이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주어진 거, 즉 길이, 질량, 시간, 얘네들의 몇 제곱으로 주어지느냐, 요거를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차원이라고 하는 건. 즉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예를 든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속도의 단위인 뭐가 있어요? 자, 메타퍼세크가 있죠. 속도의 단위인 메타퍼세크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길이를 뭘로 나눈 거예요?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길이, 랭스의 준말인 뭘 쓴다? L. L을 쓰니까 여기에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L, 뭘로? 타임, 시간으로 나눠줬는데, 요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보통은 어떻게 써요? 요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씁니까? T의 마이너스 1, 요렇게 쓰죠. 그래서 길이, 질량, 시간, 혹은 질량인 뭐가 돼? 매스. 요런 것들로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차원은 길이, 시간, 질량, 온도와 같은 특정의 기본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길이의 단위로 많이 쓰이는 게 메타, 센티메타, 그 다음에 FPS 단위, 즉 미국 공학 단위, 영국 공학 단위라고 그러죠. 피트, 인치, 요런 것들 쓰고, 자, 시간은 다 통일되어 있죠. 세컨드, 아워, 미니트, 이렇게 되어 있고, 질량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킬로그램과 뭐죠? 자, 그램.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미국에서는 많이 쓰는 게 이제 파운드 매스 많이 쓰죠. 요건 이제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의 단위인데,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은 뭘 많이 쓰냐면, 이제 온도는 뭐 섭씨 온도, 센티그레이드 혹은 셀시우스 디그리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 미국 쪽에서는 요거, 파레나이트, 화씨 온도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요 온도는 보통 뭐, 요렇게 차원으로 표시할 때 T, 템퍼러처. 왜냐하면은 여기에 그 시간 T하고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스몰로 씁니다. 자, 단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차원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국제 표준 단위인 여기 나와 있는데, 그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걸로 통일하자 약속을 해가지고 나온 단위입니다. 그래서 길이로는 뭐가 있느냐? 바로 길이는 자, 미터를 우리가 통일로 해가지고 쓰게 되죠. 미터입니다. 미터. 이 미터에 보게 되면은 요 1미터의 뭐 정의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1미터의 정의는 뭐 빛이 2억 9,900 얼마 그 초 동안 진행한 거리로 정의가 된다. 뭐 킬로그램은 100금 이리즘으로 된 킬로그램 원기의 질량으로 정의가 된다. 뭐 시간은 뭐 좌우선 어쩌고 저쩌고 빛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그냥 가장 많이 쓰는 단위로 길이는 미터다. 그 다음에 질량은 뭘 쓴다? 킬로그램을 쓴다. 그 다음에 시간으로는 뭘 쓴다? 뭐 세컨드가 있고 아워도 있고 분도 있고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는 주로 우리가 화학에서 많이 쓰는 건 이제 섭씨 온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섭씨 온도 많이 쓰죠. 뭐 일기예보 보게 되면은 오늘 아침 기온은 몇 도씩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뭐 그거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이 화학이나 화학공학에서 많이 쓰는 건 절대 온도 단위, 즉 켈빈 온도 많이 쓰죠. 켈빈 온도. 요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연력학 제3법칙 넘어가면 여기에 대한 정의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양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중요하니까 좀 잘 알아두세요. 자, 여기서 물질의 양, 화학에서 쓰는 물질의 양의 기본 단위는 뭐냐면 몰입니다. 몰. 그러면 이 몰이라는 게 이제 뭐냐? 몰이라고 하는 게, 즉 이거는 어떤 입자가 여기서 어떤 입자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든지 다 돼요. 뭐든지. 즉 원자도 되고 이온도 되고 전자도 되고 분자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입자가 얼마만큼 있을 때냐면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는 양입니다. 이게 수만큼 있는 양을 우리가 1몰로 정의를 한 거예요. 1몰로. 요게 요거는 이 화학의 뭐 가장 기본이죠. 왜냐하면 화학은 어떤 뭐 질량이나 뭐 이렇게 뭐 쪼개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원자 혹은 분자 이런 단위, 즉 덩어리로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요런 그 몰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두십시오. 요거 Na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전류하고 강도는 우리가 좀 많이 쓰이지 않는 단위죠. 화학공학에서는. 전류는 그 전기를 측정하는 거, 즉 T분의 그 단위 시간당 통과한 전하량으로 정의가 되고, 쿨롱 퍼 세컨드인데 이거를 우리가 암페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자, 광도라고 하는 거는 단위 입체각당 발산하는 광속으로 정의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 칸델라라고 해서 나오는데, 여기 칸델라 I라고 해가지고 많이 씁니다. 요거는 뭐 입체각 해가지고 뭐 F는 뭐 4파이 I 뭐 이런 그 광도에 대한 식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의 종류 한번 봅시다. 자, 이 단위의 종류를 보게 되면, 자, 기본 단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단위, 즉 길이, 질량, 시간에 대해서 킬로그램, 메타, 그 다음에 세컨드, 요게 기본 단위이고, 그러면 유도 단위라는 건 뭐냐면 유도 단위다라고 하는 거는, 자, 식으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식으로부터 얻어진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요거를 유도 단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유도 단위는 뭐 가령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냐면 힘, 즉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보면은 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주어져요? 질량에다가 가속도 곱하죠. 질량에다가 가속도 곱하는데, 자, 여러분들께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식이 나오면은 요 식에 나오는 모두 단위도 함께 계산을 같이 해줘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버릇이, 이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거 단위 같은 거 제대로 쓰지 않고 문제 막 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꼬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위는 항상 식이 나오게 되면 단위는 그 옆에다가 항상 쓰는 그런 습관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MA라고 나오는데 질량의 단위 많이 쓰는 게 뭡니까? 킬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돼요? 가속도의 단위는 메타/세크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면 쓰기가 불편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 글자로 뭐라고? 라지 N이라고 쓰고 뭐라고 있습니까? 이거를 뉴턴이라고 있죠. 뉴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즉 식으로부터 여러 단위가 합쳐져서 나온 요런 단위를 우리가 유도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유도 단위 되게 많죠. 뭐 줄도 있고 파스칼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에 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그 표를 보게 되면은 절대 단위계라고 해서 나오는데, 절대 단위는 뭐 길이, 질량, 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단위계이고, 자, 여기 밑에 보게 되면 뭐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중력 단위계라고 하는 게 나오죠. 중력 단위계. 요거 골 때리죠. 자, 중력 단위계다라고 해서 요렇게 나옵니다. 중력 단위계. 그러면 이 중력 단위계는 뭐냐면은, 자, 똑같아요. 뭐냐면 만약에 중력을 우리가 F는 mg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중력이에요. 중력. 자, 근데 지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 적도 지방하고 여기 이 극지방하고 요 중력 가속도 값이 달라요. 중력 가속도 값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서 요거를 평균 낸 표준값으로 어떻게 돼? 나눠주자. 표준값으로. 즉 우리가 기준이 되는 장소에서의 중력 가속도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가 나오겠죠. 즉 적도지방하고 극지방에서 몸무게 재면 다릅니다. 그 차이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바로 이 중력 가속도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정을 해준 게 바로 뭐다? 바로 요 중력 단위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력 단위계 해당하는 지역에 뭘 곱해라? 중력 가속도를 곱해줘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2kg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은 F는 어떻게 됩니까? 자, mg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g 값이 9.8 메타/세크 제곱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2 곱하기 9.8에서 19.6 킬로그램 메타/세크 제곱인데, 그러면 이 값이 뭐라 그랬어요? 뉴턴이라 그랬으니까 19.6 뉴턴이다. 요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몰라. 문제에서 안 주어졌어. 요거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해라? 그냥 F는 어떻게 해라? 2 곱하기 G를 해주면 되는데, 요렇게 쓰면 단위를 우리가 쓰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요 중력 가속도 곱한 값을 어떻게 집어넣느냐면, 요건 힘이니까, 자, 이 킬로그램 해놓고 요 뒤에다가 요렇게 스몰 F를 첨자로, 아래 첨자로 요렇게 붙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읽어요? 킬로그램 중이라고 읽기로 했는데, 보통은 킬로그램 중으로 읽지 않고 어떻게 읽죠? 요거를 킬로그램 포스다라고 읽죠. 킬로그램 포스. 이 킬로그램 포스는 바로 뭐가 된다? 요거를 뉴턴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해당하는 뭐다? 여기에 중력 가속도를 곱해줘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뉴턴 단위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기본 단위에서 힘, 길이, 시간, 그 다음에 질량, 밀도, 압력, 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 1에서 보게 되면 MKS 단위의 킬로그램 포스 메타. 요 단위는 좀 주의 깊게 좀 봐주세요. 요거 이제, 요거는 이제 주로 유체역학에서 펌프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들을 구할 때 조 단위를 많이 쓰니까, 예? 그래서 조 단위를 좀 고려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공학 단위계라고 해서 나오죠. 요거는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단위에 대해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단위 보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질량. 우리가 보통 매스라고 하죠. 매스, 질량. 매스. 질량은 물체의 뭐다? 고유한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우주 끝까지, 우주 끝에 갔다 이거예요. 우주 끝에. 우주 끝에 가게 된다고 해서 내 몸에 있는 뭐 성분들이 뭐 바뀌거나 뭐 이런 게 아니죠. 나는 그대로 가죠. 뭐 물체도 다 마찬가지로 그대로 가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우주 끝에 갖다 놔도 어떻다? 변하지 않는다. 즉 물질의 고유한 양이다. 그래서 단위를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나타내죠. 아직도 보게 되면 이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질량과 무게의 차이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그 뭘까 하고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뭐 학생들 중에는 없겠죠. 자, 이게 뭐냐면 거기 무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무게 힘이 힘. 무게는 뭐다? 무게는 힘. 어떤 힘? 중력.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얘는 질량이고 여기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 가속도 곱해줘야 힘 나오는 거야. 가속도 곱해줘야. 예? 그래서 이 중력 가속도가 지구에서도 다르겠지만 어떻게 돼요? 달은 지구 중력 가속도의 6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게 중력 가속도가 6분의 1 G가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달에 가서 몸무게 재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예? 뭐 또 한 가지 뭐 우리 실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출발할 때 아래쪽으로 출발할 때 그때 몸무게를 재면 어떻게 돼요? 좀 덜 나오죠? 그 다음에 갑자기 올라갈 때 측정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나오죠? 예? 이제 그런 원리하고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질량 단위로 많이 쓰이는 것은 무엇이냐? 킬로그램, 그램, 그리고 뭐 거기 보게 되면 이제 파운드 나오죠? 파운드. 이 파운드하고 질량 관계는 좀 알아두세요. 거기 나오죠. 뭐냐면은 1파운드 0.453kg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격투기나 복싱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격투기나 복싱 보게 되면은 선수 소개할 때 뭐 나오죠. 뭐 200 몇 파운드 해가지고 파운드 나오죠. 그거에 절반보다 조금 못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킬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관계 알고 계십시오. 자, 다음에 무게. 무게는 중력의 크기다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말이죠. 중력의 크기. 그리고 뭐에 따라 달라진다. 아까 얘기했듯이 측정 장소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십시오. 거기서 보게 되면 1kg 포스는 1kg 곱하기 9.8 메타/세크 제곱해서 9.8 뉴턴과 같다라고 하는 거 이제 나오죠. 자, 다음에 힘. 자, 힘이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힘. 뭐 포스라고 얘기하죠. 자, 힘 어떻게 주어지냐?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의해서 질량에다가 뭘 곱한다? 가속도를 곱해서 얻는다. 자, 단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킬로그램에다가 메타/세크 제곱 곱해서 뭐로? 뉴턴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거기 밑에 보게 되면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죠.
mg를 뭘로? 여기에서, 즉 중력에서 mg를 표준 중력 가속도로 나눠주게 되면 뭐가 되느냐? 바로 킬로그램 포스가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해당되는 거, 요 표준 중력 가속도로 나눠주어라. 이런 얘기죠. 그 1뉴턴 보게 되면 요게 그 1뉴턴의 정의, 그거 아주 간단한 건데, 여기서 요게 그 예전에 보게 되면은 기술고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리학이나 아니면 좀 어려운 시험에서도 요게 1번이나 2번 문제로 이렇게 나와요. 1뉴턴, 1줄의 정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의 있죠, 정의. 이 단위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익혀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 첫 번째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마쳤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